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난, 아니 정확히는 제 이모 정순자 여사와 그 가족에게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돈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2024년 4월 봄 기운이 완연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모 정순자 여사 78배 연세에도 정정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이모부 김광수 어르신 80이 되셨지만 여전히 자상하고 품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 두 분께서 평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엔 정말 푹 쉬고 오세요. 유럽 크루즈라니 얼마나 멋져요. 이모의 외아들 민호, 48살의 그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옆에 선 며느리 수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 달 동안 천천히 즐기세요. 집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수진의 미소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이 말이죠. 저는 그날 공항까지 따라갔습니다. 이모가 평소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보안 검색대를 향해 걸어가시는 두 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지? 왜 민호 씨 표정이 저렇게 안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그때는 그냥 기분 탓이려니 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부모를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여행을 떠나시기 전날 밤 이모 댁을 들렀을 때였습니다. 지연아, 이것 좀 봐. 이모는 여행 가방을 싸다가 낡은 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스위스 여행 안내라고 적힌 옛날 책자였습니다. 1985년에 나온 책이었죠. 이모, 이거 완전 옛날 책이네요. 지금은 다 바뀌었을 텐데. 그래도 추억이 있어서 말이야. 내 이모부가 젊었을 때 스위스에서 무역 일을 좀 했거든. 책장을 넘기다 보니 한쪽 구석에 연필로 휘갈겨 쓴 메모가 보였습니다. 스위스 프랑 7821 LB. 이모, 이게 뭐예요? 아, 그거. 글쎄, 내 이모부가 적어 놓은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 옛날 거래처 코드였나? 그런데 이모의 눈빛이 잠깐,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계신 것처럼요. 뭘 숨기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다음 날 공항에서 이모부의 낡은 여권을 우연히 봤습니다. 여권 뒷면에 오래된 명함이 끼워져 있었죠.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은행 명함이었습니다. 이게 은행 명함인가? 하지만 물어볼 틈도 없이 두 분은 출국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연 씨, 큰일 났어요. 이모네 동네에 사시는 박 여사님의 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세요? 정순자 씨 집에 이삿짐 센터 차가 왔어요. 지금 짐을 다 싸서 내보내고 있다고요. 네, 뭐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모는 지금 유럽에 계신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 말이에요. 민호 씨 부부가 나와서 집을 팔았다면서 짐을 빼는 거예요. 세입자가 곧 들어온대요. 저는 차를 몰고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이모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작업자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었죠. 민호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아, 지연 누나. 깜짝이야. 부모님께 이미 말씀드렸어요. 집이 너무 낡아서 관리가 힘들다고 차라리 팔고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고요. 그럼 왜 여행 가신 사이에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예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도 동의하셨어요. 여행 다녀오시면 바로 새 아파트로 모시기로 했고요. 괜히 이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실까봐 저희가 미리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 말투가 너무나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대사 같았죠. 그럼 이모가 소중히 간직하시던 물건들은요? 저 낡은 장롱이며 아버지 유품들은요? 필요 없는 거 다 버렸어요. 새 집에는 새 가구 들여놓을 거예요. 민호의 대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버렸다고? 40년 함께한 추억을 그냥 버렸다고? 저는 그날 이모네 빈집 마당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스위스에서 받으신 듯한 초콜릿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1982년 스위스 어느 광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모부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고 뒤편으로 커다란 은행 건물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1982년 11월 15일 미래를 위한 준비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그 상자 밑바닥에 작은 열쇠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번호가 새겨진 아주 작은 금고 열쇠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스위스 은행, 그리고 40년 전의 사진, 이모부가 준비해 두신 미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민호 부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이상합니다. 처음엔 차갑게 시작되지만 점점 뜨겁게 타오르거든요. 이모께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즐기고 계실 두 분께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해? 고민 끝에 저는 일단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요. 빈집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데 이웃 박 여사님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미셨습니다. 지연 씨 있잖아요.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전에 민호 씨 부부가 부동산 중개인이랑 여기 왔을 때 제가 우연히 대화를 들었어요. 무슨 대화요? 수진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둘 다 연세가 많으신데 이 넓은 집은 의미 없잖아. 빨리 정리하고 우리 빚부터 갚자고요. 박 여사님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빚이요? 네. 민호 씨가 사업 실패하고 빚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급하게 집을 판 것 같아요. 아들의 빚을 위해 부모님 집을 팔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이모와 이모부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그날 저녁 저는 이모께 조심스럽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이모의 목소리는 들뜬 상태였습니다. 이모, 여행은 어때요? 아이고, 정말 좋아. 지중해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 내 이모부도 너무 좋아하셔. 이모,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순간 전화 너머로 이모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광수 씨, 괜찮아. 지연아, 미안한데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내 이모부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 아, 네. 이모, 그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모부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충격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진실을 파헤쳐야 해. 그리고 만약 뭔가 이모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내야 해. 다음 날 저는 다시 이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민호 부부가 모든 걸 치웠지만 보일러실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모부의 무역회사 서류들이었습니다. 80년대 초반 이모부는 섬유무역업으로 꽤 성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사이에 낯선 문서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예금 증서 스위스 취리히 은행. 예금 증서였습니다. 1982년 11월 15일자로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액 부분은 잉크가 번져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물에 젖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정말 스위스 은행 예금 증서인가? 그럼 이모부가 정말로 스위스에 돈을 예치해 두신 거야? 그렇다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민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스위스 은행 제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의 비밀 계좌. 80년대만 해도 전 세계 부자들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위스 은행을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금주가 직접 찾지 않는 한 그 돈은 계속 은행에 남아 있다고요. 40년 넘게 쌓인 복리 이자라면 상상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것. 예금 증서에는 계좌번호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밤낮으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이모가 자주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이모부는 항상 준비된 사람이었어. 뭐든지 메모해 두고 기록해 두셨지. 메모, 기록. 그때 떠올랐습니다. 여행 책자에 적혀 있던 그 숫자. 스위스 프랑 7821LB. 스위스 프랑은 스위스 화폐 단위입니다. 7821은 숫자. 그럼 LB는? 저는 다시 이모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보일러실, 안방, 거실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방 벽장 천장 틈새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모부의 필체였습니다. 순자에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나는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기억을 잃었을 것이다. 나는 우리 아들 민호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진 후 그 아이의 눈빛이 변했다. 돈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로. 스위스 취리히의 은행 1982년 11월 15일 계좌번호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숫자로 만들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78년 2월 1일 비밀번호는 내 어머니의 이름과 내 아버지의 이름을 합친 것이다. 이 돈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혹은 배신당했을 때를 위한 것이다.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사랑한다. 순자야, 광수.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모부는 이미 아셨던 겁니다. 언젠가 아들이 배신할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40년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모를 위해, 그리고 이모부의 마지막 뜻을 위해 그 돈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40년 전 젊은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숨겨둔 비밀. 하지만 계좌에 접근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모부의 편지만으로 과연 그 거대한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호 부부는 이미 이 사실을 눈치챘을까요? 다음 장면은 더욱 가슴 아픕니다. 놓치지 마세요. 진실이란 때로 너무 늦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모께서 여행에서 돌아오신 날은 5월 12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두 분을 뵈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모는 훨씬 여위어 보이셨고 이모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지연아, 내 이모부가 여행 중에 쓰러지셨어. 뇌졸중이래. 이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공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 정리 중이라 바빠서라는 문자만 보내왔죠. 저는 두 분을 태우고 민호가 말한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찾아갔더니 생각보다 훨씬 작고 외곽에 위치한 빌라였습니다. 이모, 여기가 맞아요? 응. 민호가 여기라고 했는데 2층 계단을 오르는데 이모부의 휠체어를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죠. 엄마 왔어요. 민호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환영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 아빠. 휠체어시네. 그럼 1층으로 옮겨야 하나. 그의 표정에서 귀찮음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이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살던 집은 어떻게 된 거니? 아, 그거요? 팔았어요. 엄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낡았다고. 하지만 난 팔라고 한 적 없는데 위임장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여행 가시기 전에. 이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집 수리 위임장이라고 했잖니.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리고 팔아서 받은 돈은 제 빚 갚는 데 썼고요. 민호의 말에 이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민호야, 내가 어떻게...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나중엔 다 저희 거잖아요. 미리 쓰는 거랑 나중에 쓰는 거랑 뭐가 다른데요? 오히려 저희가 효자 아니에요? 빚에 시달리지 않게 도와드린 건데. 그 순간 이모부가 휠체어에서 손을 떨며 뭔가를 말씀하려 하셨습니다. 스위. 하지만 뇌졸중으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모가 이모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괜찮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누나는 상관없잖아요. 남의 집안일에 왜 참견이에요? 이모는 평생 당신을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답이에요?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보답?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늙으면 요양원 가실 거잖아요. 집 팔고 그 돈으로 요양원비 내는 거랑 빚 갚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구나. 그날 저녁 저는 이모를 모시고 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모부는 급히 병원에 입원하셨고 이모는 제 집 거실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모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내가 민호를 잘못 키운 걸까? 돈만 아는 아이로 만든 걸까? 이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연아, 너도 알지? 나는 민호 하나 보고 살았어. 내 이모부도 그 아이 잘 되라고 평생을 일만 하셨는데. 알아요, 이모.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저는 이모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모, 제가 이모부의 편지를 찾았어요. 편지? 저는 이모께 이모부가 남기신 편지와 스위스 은행 예금 증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모는 편지를 읽으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계셨구나. 우리 민호가 언젠가 이모부는 이모를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40년 전부터요. 하지만 난 이 사실을 몰랐어. 당신이 스위스에 돈을 맡겨둔 줄도 몰랐고 이모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이 사진 82년도 스위스 출장 갔을 때 보내주신 거야. 나는 그저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우릴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줄은. 저는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우리 그 돈 찾아요. 이모부가 남기신 거예요. 이모를 위해서요. 하지만 어떻게? 40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은행에서 줄까? 이모부가 편지에 다 적어두셨어요. 계좌번호는 이모와 이모부가 처음 만난 날. 78년 2월 1일이라고요. 78년 2월 1일. 이모가 그 숫자를 되뇌셨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이모 어머니 성함과 이모부 아버지 성함을 합친 거래요. 엄마는 이봉자, 시아버님은 김용준, 이봉자 할머니 이름의 첫 글자와 김용준 할아버지 이름의 첫 글자. 우리는 함께 단서를 맞춰 나갔습니다. 스위스 프랑 7821 LB. 스위스 프랑은 스위스 화폐. 7821은 보조 코드. LB는 이봉자의 이니셜.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스위스 은행 웹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계좌를 찾는 방법, 상속인 확인 절차, 필요한 서류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만약 정말로 그 돈이 있다면 나는 민호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 이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결연함으로. 내 평생을 짓밟은 아이에게 당신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키려던 돈을 줄 수는 없어. 40년간 스위스 은행에 잠들어 있던 비밀. 그 비밀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두 사람은 그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호 부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복수는 차갑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완벽하니까요. 2024년 5월 20일 새벽 6시 저는 스위스은행 서울 지점에 예약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82년에 만든 계좌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어설픈 설명에도 불구하고 상담원은 친절했습니다. 82년 계좌라면 오래된 계좌 찾기 팀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필요한 서류 목록이 엄청났습니다. 예금주의 사망 증명서 또는 본인 확인 서류, 상속인 관계 증명, 여권, 계좌번호, 비밀번호, 그리고 초기 예금 증서. 이모, 우리 이모부 직접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아야겠네. 이모는 여전히 불안해하셨습니다. 지연아, 만약 돈이 없으면 어쩌지? 이모부는 분명히 준비해 두셨을 거예요. 믿어요. 5월 23일. 우리는 이모부를 모시고 명동에 있는 스위스은행 서울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들어서는 순간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광수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모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말씀은 아직 어눌하셨지만 의지는 강했습니다. 여권과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직원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모가 떨리는 손으로 입력하셨습니다. 계좌번호 78년 2월 1일, 비밀번호 이봉자, 김용준, 82년.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3초, 5초, 10초. 계좌가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에 녹색 체크마크가 떴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김광수 고객님의 계좌가 맞습니다. 저와 이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재 잔액을 확인해 드릴까요? 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스위스 프랑으로 84만 7천 프랑. 하나로 환산하면 약 12억 8천만 원. 이게 진짜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82년 11월 15일 5만 프랑을 예치하셨고 42년간의 복리 이자가 누적되었습니다. 중간에 인출 내역은 없습니다. 이모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릴 지켜주셨구나. 이모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은 못하셔도 그 눈빛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출금 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전액 한국 계좌로 이체 부탁드립니다. 승인 절차에 영업일 기준 7일에서 열흘 소요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와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민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온 거니? 이모가 놀라 물으셨습니다. 수진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 깔아뒀어요. 혹시나 해서요. 어머님이 우리 몰래 뭔가 하실까봐. 이 사람들은 정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호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거 우리 집안 돈이잖아요.
아버지 돈이면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너한테 줄 돈은 없어. 이모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우리 집을 팔아서 내 빚 갚았잖니. 그걸로 끝이야. 한 푼도 더 줄 수 없어.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돈은 법적으로 상속 재산이에요. 아버님 살아계시니까 아버님 것이고 나중엔 당연히 민호 거예요. 아니야. 이모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엄마 거야. 엄마 이름으로 바꿀 거야. 뭐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은행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금융기관입니다. 조용히 하시지 않으면 보안요원을 부르겠습니다. 이 돈은 내 거예요. 내 아버지 돈이라고요. 민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때 이모부가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서셨습니다. 우리 모두 놀라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이모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얼굴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 한마디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너는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돈만 보는 괴물이야. 이모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 못해. 절대로. 민호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민호야, 가자. 우리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자. 저 돈 반은 우리 거야.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가려는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민호 씨, 소송하셔도 돼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이모께 위임장 받을 때 집수리 위임장이라고 속였다는 이웃 증언, 녹취록, 그리고 이모부가 미리 작성해 두신 유언장 사본도 있어요. 뭐라고? 이모부는 이미 5년 전에 공증받은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스위스 계좌의 모든 돈은 아내 정순자에게만 상속한다. 아들 민호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요. 민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집 매매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원하시면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그럼 우리 다 감옥 가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게 두 분을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민호와 수진은 한마디도 못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12억 8천만 원. 42년 동안 지켜진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이모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민호 부부는 정말 물러났을까요?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복수는 때로 용서보다 달콤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스위스 은행으로부터 최종 이체 완료 통지가 왔습니다. 12억 8천만 원이 이모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모는 그날 저녁 저를 조용한 한식당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없었으면 이 돈 찾지도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이모. 이모부가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하지만 너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민호가 나를 버렸을 때도 이모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모,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제 질문에 이모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처음엔 말이야. 민호한테 복수하고 싶었어. 한 푼도 안 주고 고통받는 걸 보고 싶었지. 그런데요? 근데 말이야. 내 이모부가 이 돈을 숨겨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 이모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 지킴이었어. 우리를 지키려고 한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 이모는 그 돈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첫째, 이모부의 치료비와 요양비로 2억 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최고의 요양병원을 알아보시고 이모부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준비하셨죠. 둘째, 이모 자신의 노후를 위해 5억 원을 안전한 연금 상품에 투자하셨습니다. 지연아, 나는 누구한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거야. 셋째, 나머지 5억 원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이모, 정말요? 응.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학대당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민호처럼 되지 않도록,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이모의 결정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7월 10일, 김광수, 정순자 아동보호재단 설립식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비밀 계좌의 돈을 자신이 아닌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 쓴 부부.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을 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시작한 겁니다. 저도 부모에게 학대받았습니다. 이 재단을 응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자였는데 이런 재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기부금이 쏟아졌습니다. 석 달 만에 재단 기금은 15억을 넘어섰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결정이 수백 명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8월 어느 날, 민호가 재단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경비에게 연락해 드려보내지 말라고 했지만 이모는 허락하셨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한 번쯤은 만나야지. 민호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왜 왔니? 이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이랑 이혼했어요. 그리고 제 잘못을 인정하고 상담받고 있어요. 엄마의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민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민호야, 내 엄마.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엄마. 하지만 이모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해야 해. 그리고 다시 사람이 돼야 해. 엄마, 돈은 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정말로 변한다면 언젠가 내 엄마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민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4년 9월 29일 오늘 이모와 저는 이모부가 계신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모부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하십니다. 여보, 오늘 재단에서 첫 장학생 10명을 선발했어요. 그래요. 좋아. 모두 학대 피해를 극복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당신, 정말 훌륭해요. 이모부는 이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당신이 지켜준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수보다 값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모는 12억이라는 큰 돈을 손에 넣었지만 그것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죠. 그게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민호는 어땠을까요? 그는 부모의 집을 팔아 빚을 갚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돈도, 명예도. 돈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랑만이 할 수 있죠. 이모부는 42년 전 젊은 나이에 이미 그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비밀 계좌를 만드신 거였죠. 그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부모님께 오늘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12억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호를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복수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